태풍 너구리가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지만 안전시설은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취약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첫 행정시장으로 공모 마감 전부터 거론됐던 인사들이 낙점돼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6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돼 행정기관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명동로 간판 교체 공사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제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재해 위험지구 등에 대한 정비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는 동홍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물이 넘쳐 주변 주택이 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도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한 준설 공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당초 지난 2월 말 하천 정비와 교량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로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천에 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협의나 이런 게 조금 어떨 때는 좀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조금 지연되는 것뿐이지 그 외로는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국가명승인 삼방산도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조금만 많은 비가 내려도 절벽에서 돌이 떨어지지만 안전시설물은 낙석 방지망뿐입니다. 특히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들이 잘려나가면서 낙석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어른들도 뭐 그렇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 불안함이 없잖아요. 잘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가는데 그렇게 낙석되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불안해요.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를 입었던 항포구와 하천,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한 정비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는 가운데 제주는 모레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너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5km 속도로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오늘 밤 10시를 기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너구리는 내일 오후 오키나와를 지나 모레 오후 서귀포 남쪽 280km 해상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겠고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100에서 300mm의 누적 강수량과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가 비상 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책회의를 열어 태풍에 대비한 단계별 공무원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읍면 동장이 중심이 돼 하천을 비롯한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저류지와 공사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복구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하우스 시설의 경우 환풍기 작동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단호박과 수박, 참깨 등 밭작물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물도랑을 깊게 파주는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제주시장에 이지훈 씨, 서귀포시장에 현을생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지훈 신임 제주시장은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아온 시민운동가이며 현재 제주도 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현을생 신임 서귀포시장은 제주지역 첫 여성시장입니다. 한편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명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행정시장은 공모 마감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온 특정 인사가 결국 낙점됐습니다. 또 신설되는 부서와 개방형 직위에도 지사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이 거론되고 있어서 원희룡 지사가 밝혔던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선거 정치로 인한 잘못된 인사 관행을 없애고 일 중심에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인선 기준으로 고질적 병폐인 선거나 이해관계, 연고 등에서 자유로운 능력 있는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맨 그 유력 인사들 그리고 뭐 서로 도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지만 야당 인사 영입이 무산돼 한 차례 공모가 연장된 행정시장 선정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모 마감 전부터 공공연하게 거론돼 온 시민단체 출신의 이지훈 씨와 현을생 국장이 결국 낙점되면서 무늬만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모 절차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내정된 분들이 행정시장이 대부분 되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나 객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신설되는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과 개방형으로 전환된 서울 본부장과 공보관에는 선거 캠프 인사가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급인 협치정책실장은 도지사의 정책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존 정책기획관실과 업무 중복이 우려됩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선거 공신과 측근 챙기기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무늬만 협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서귀포시가 3년 전 이중섭 거리의 간판을 교체하면서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던 것으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었는데요. 또 다른 거리의 간판 교체 공사에서도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대표적인 도심 상권인 명동로. 지난 2011년 서귀포시가 간판 280여 개를 모두 교체하면서 디자인이 통일됐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는 한국전력기금 4억 원을 비롯해 모두 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교체를 하면서 공사업체가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곳의 간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일부 간판에 들어간 LED 조명의 숫자가 설계 도면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처럼 보고했고 서귀포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계속 못 알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많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거라.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모든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보조금 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뭘 하면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공상 그 서류 관계서를 전부 다 주라고 해서 가져갔거든요. 수억 원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간판 교체 사업을 놓고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열흘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은 행정기관의 관리 중점 대상이었지만 쓸쓸한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에서 홀로 사는 65살 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 전까지 열흘 동안 문 씨의 사망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달 전에 옛날에 한 번 있었어요. 2달 전에 똑같은 일이 있어서 경찰 들어가고 똑같이 뜯었다고. 근데 그때는 저 침대 안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다 깜짝 놀라고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문 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서 행정기관의 중점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방문할 뿐이고 따로 전화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 자체가 저희는 안 하니까 몰라서요. 예, 저희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탓방을 보려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
또 시청에서 지정한 통합사례관리 담당자가 문 씨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은 지난달 24일. 시신이 발견된 지난 4일까지 열흘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 기준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1명이 중점관리 대상 20가구를 돌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274가구인데 반해 담당자는 9명뿐이어서 30가구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선생님들이 6분이 계신데 지금 또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도 내년에는 한 분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어떻게 예산 확보해볼까 지금 계획도 갖고 있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동사무소와 시청으로 나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사회복지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오늘 오전 주간 기획조정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사업지표가 내려오면 도교육청이 특색 사업을 정해 일선학교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행을 없애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걸러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 만에 알뜰 주유소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구좌읍의 알뜰 주유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1년 만에 전체 주유소의 16.7%인 3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알뜰 주유소 비율인 8.6%보다 갑절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알뜰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차이는 지난해 7월 48원에서 지난달 29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일반 주유소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귀포시로 귀농한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347가구, 820명이던 귀농 귀촌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750가구, 1,600여 명으로 1년 반 사이 갑절 증가했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남원읍이 329명, 대륜동이 143명으로 가장 많이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